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질문 받고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네, 척추 측만증 관리법이 궁금합니다. 척추 측만증은 우리가 사실은 척추 질환자 중에 제일 까다로운 질환자예요. 스콜리오시스. 측만증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척추 측만증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AP 뷰, 이 무슨 말이냐? anterior posterior view, 즉 앞에서 뒤를 봤을 때의 척추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자, 정상적인 척추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서비컬, 소라식, 럼버, 세크룸, 악식스. AP 뷰 앞에서 들여보면 이렇게 일자가 돼야 돼. 이게 뭐다? 정상적인 척추야. 자, 그 다음에 이상 있는 척추는 어떤 척추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면 척추가 이렇게 휘어지거나 이렇게 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 반대로 휘어져도 역시 측만증이에요. 자,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휘어져도 척추 측만증이라는 말을 하죠. 이렇게.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여기에 구분 각도가 있어요. 여기 구분 각도가. 이 구분 각도를 우리가 컵 각도라 그러는데, 컵 각도가 예를 들어서 30도 이상이다 그러면은 어떻다? 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30도 이하다 이러면은 스콜리오시스 측만증이 경미하다 아니면은 심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콜리오시스 측만증 환자는 10도인 사람도 있고 5도인 사람도 있고 20도인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측만증이 척추에 나타나는 척추의 변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럼 측만증, 스콜리오시스 측만증은 왜 생기느냐? 측만증은 왜 생기느냐? 뭐 옛날에는 책상이 몸에 맞지 않는 책상 때문에 생긴다. 뭐 그 다음에 또 이런 유전적으로도 생긴다. 그 다음에 또 어떻다? 편중된 운동에 의해서 생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다. 뭐를 원인은 정확하게 규명이 안 돼 있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알 수가 없다. 뭐가 원인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측만증을 예방하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인도 모르는데,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좋은 일을, 그러니까 척추가 건강한 척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건강 관리를 잘 하면은 측만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평소에 건강한 척추 관리를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 왜 가장 중요합니까? 왜 가장 중요합니까? 원인을 알 수 없다니까, 학문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머슬, 근육은 650여 개로 이루어져 있고, 뼈는 206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근육은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있어야 정상적이다. 왜 말랑하고 탄력이 있어야 돼요? 근육 속에는 신경과 혈관과 림프가 흘러다녀요. 그러면
이 신경과 혈관과 림프의 흐름이 좋아지면은 어떻다? 몸은 좋아지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근육이 탄력이 있고 말랑말랑해야 신경과 혈관의 림프의 흐름이 좋아지겠네. 그렇죠. 그래서 근육은 굳으면은 덜 좋다. 물론 근육이 굳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나쁜 음식,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 다음에 편중된 운동, 그 다음에 운동 부족 등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근육이 굳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근육 관리를 받았어. 근육을 말랑말랑하고 탄력 있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 그럼 말랑말랑하게 탄력 있게 풀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근육 속에 흘러다니는 신경과 혈관과 림프의 흐름이 좋아진다. 그럼 어때요? 인체에 위대한 생명력이 넘쳐흐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위대한 생명력이 넘쳐흐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06개의 뼈, 뼈는 어떻게 되냐? 뼈는 항상 변이가 올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서브렉세이션. 변이가 올 수 있죠. 척추에 변이가 온 거는 어떻다? 어자스먼트. 교정을 해야 돼. 그러면은 척만증 같은 경우는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휘어지거나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다? 목부터 등부터 허리부터 다 교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전 척추 교정의 최고수가 척만증 교정을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 전체 부위 교정을 다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컵 각도 같은 경우는 척추가, 자, 이 스파인을 보실게요. 척추가 이런 식으로 휘거나 또 이런 식으로 휘어지면 어떻다? 이 컵 각도가 휘어진 각도에 대해서 30도, 40도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척추는 또 바른데 특정한 뼈가 이렇게 틀어지면 이걸 서브렉세이션 변이가 왔다 이야기하는데, 척만증은 이렇게 척추가 파도 치듯이 이렇게 틀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척만증 교정을 배우고 척만증 교정을 잘할 수 있으면은 실전 고수의 반열에 올라서는데, 오늘 이 척만증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우리가 교정을 하고 근육 푸는 테크닉으로서 이 척만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법을 해보는데, 이 척만증은 또 어떤 골든타임이 있어요. 골든타임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장이 보통 23세 되면 끝나니까, 보통 성장이 끝나기 전에 스콜리오시스 척만증은 치료를 하는 게 맞다. 그러면 내가 성장이 다 끝나서 척만증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어. 줄여들 수 있고, 또 어떻다? 약간의 통증을 느끼는 사람은 어떻다? 통증을 없앨 수도 있다. 통증을 없앨 수도 있다. 이래 되는 거지. 그 케바케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척만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얼마나 휘어졌느냐는 컵 각도를 보면 되고, 척만증은 성장이 끝나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게 맞고, 기왕에 나이가 든 사람들도 관리를 받으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척만증에 대해서 오늘 실습 교육을 하고, 여러분들이 척만증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교수입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을 뵙겠습니다.